여러분, 서울 강남권 희망이 있으시다면 여기 점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6.27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또 휴가철 같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정중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를 극도로 벌려놨던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이 눈치 싸움을 한참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단기간 또 급상승한 거에 대한 어떤 숨고르기 시간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조용하지만 강남권에 조용히 불고 있는 그 변화가 생기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서 오늘 서초구 양재동 지역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꼭 점을 찍어 놓자. 강남권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강남권 어떻게든지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강남권에 점을 찍을 수 있는 곳, 점이라는 건 뭡니까? 내 땅 한 평 아니면 내 아파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일단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건 일단 할 수가 없죠. 물론 대출 규제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일반 아파트는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강남권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작은 돈을 갖고도 강남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유망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점한다. 강남권은 아시다시피 재개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재개발로 진행하는 곳들이 몇 곳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곳들 중에서 정말 유망한 곳, 이런 곳을 좀 찾아봐서 선점을 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을 갖는다면 점을 찍고 변화를 기다리는 이런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도가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에는 저층 노후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에서 노후도가 충족이 된 정비사업을 하려면 최소 60% 이상의 노후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노후도와 또 개발 호재가 좀 많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입지, 강남권은 특별히 입지를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노후도와 개발 호재, 최고 입지를 같은 이런 곳에 선점하는 이런 전략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건데요. 지금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작년 상반기 굉장히 핫했죠. 모아타운을 굉장히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지금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역과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노후도라든가 사업성, 입지라든가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의 어떤 강남권의 소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좀 보면요, 서울 자치구별 가격 변동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상위 25개 자치구 중에서 올해 가장 아파트가 변동률이 높았던 지역은 송파와 강남, 서초, 강남 3구와 더불어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상위 5, 6위까지 다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심지역 똘똘한 한 채 중심지역으로 점점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되겠고요. 또 이거는 10년 동안 2015년과 2025년 10년 동안의 가격 변동이 생겼는데요. 서초구가 9평, 33평 기준으로요. 10년 전에는 평균 8억 5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현재는 평균 28억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서초구가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성동구, 종로구, 마포, 강남, 송파 이런 형태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졌다. 이런 도표를 보면 양극화가,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양재동 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동은 많은 분들이 강남권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바로 우측에 있는 양재 IC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양재 2동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이 양재 2동이고요. 또 인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개포 신축 아파트로 대규모 단지들로 지금 변모했죠. 이런 개포 단지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들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개포 지역을 시세를 한번 좀 인근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뭐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뭐 대단지죠. 6,000세대가 넘는데 지금 뭐 17억이라고 나와 있는 건 15평입니다. 15평이 17억을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요. 뭐 국평으로 얘기할 수 있는 30평대가 지금 38억. 또 뭐 20평대가 32억 이런 데 매물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굉장히 좀 대단지죠. 3,300세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국평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40억대 42억 정도 나와 있고요. 20평대가 지금 호가 32억 또 7, 8평형 이런 것들이 지금 38억 이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매도가와 매수 이렇게 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관망세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재 IC를 중심으로 해서 출처는 서초구입니다. 중심으로 해서 양재권, 지금 양재 이동권은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IC 왼쪽으로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별구역입니다. 요 위쪽으로는 대기업들 R&D 센터가 들어있죠. KT라든가 LG,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 자체는 양재 IC와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주변으로는 전부 다 앞으로 AI와 ICT 중심의 정말 중심의 미래 가치가 높은 이런 어떤 업무 시설들이 지금 차곡차곡 들어올 예정이다.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이 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7월에는요. 양재역이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청량리역과 더불어서 양재역이 선정이 됐는데 공간혁신구역이 뭐냐. 입주규제 최소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롯본기 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이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음껏 프리존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말 퍼펙트한 개발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양재역 주변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조감도인데 업무시설과 R&D 센터 양재역 주변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같이 배가시키는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업무시설과 더불어서 공공시설도 굉장히 많이 이주할 예정입니다. 구청사와 구의회가 들어올 거고 아래쪽으로는 교통으로 인한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재역 주변이 정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3년도 얘기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이런 라인들, 경부 간선도라고 합니다. 이 함남 IC서부터 시작해서요, 쭉 내려와서 양재 IC까지, 반포 IC, 서초 IC, 양재 IC까지 이쪽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거기 위를 상부 공간을 선형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이거를 지금 리니어 파크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 IC 쪽에서 지금 신분당선으로 종단하고 있는 이 라인을 강남권 관통하고 있는 이 라인을 지금 나중에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중심에도 양재권이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된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양재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동 지역을 좀 나눠서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재 이동은 이미 작년에 노아타운을 추진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 가칭 1구역이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2구역과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 동의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역들도 뭐 추진을 하는 구역도 있고 조금 답보 상태에 있긴 한데, 바로 이런 모아타운 진행하는 1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은 구역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양재 시민의 숲역과 역세권에 위치하는 곳들이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3구역, 2구역, 4구역 이런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을 지금 도심 복합개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아닌 복합개발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복합개발이 언제 나왔냐면 올 2월 달에 시행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7월 10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조례가 입법 예고, 조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국토부 이런 어떤 합작의 어떤 이런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가 복합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곳이 지금 꽤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삼성동 쪽도 있고요. 또 용산 쪽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왜냐, 복합개발을 진행하면 모아타운보다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모아타운에서 실패를 했지만 복합개발로 진행하게 되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는 양재동이기 때문에 복합개발을 만약에 진행을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좀 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여름이 지나면 이게 굉장히 서울 지역의 복합개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재권 지역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강남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곳입니다. 아주 번화한 곳은 아니지만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양재권의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과 연구 R&D 센터, ICT 지구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 지역의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보태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주거지까지, 업무시설과 주거지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이런 곳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권에는요, 작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갭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내가 실거주를 한다 해도 대출 매매 금액 대비 6억만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래서 강남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점을 하나 찍고 가신다 그러면 향후에 정말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유명 재개발 지역을 선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강북권의 재개발 지역도 굉장히 지금 뭐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선점 투자를 많이 했죠. 아직 강남권에도 많은 곳은 아니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중에 한 곳, 유망한 곳이 양재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정비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층주거지가 밀집이 돼 있어도요,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강남권에서 60% 노후도를 지금 갖고 있는 저층주거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넘버 1, 2 정도를 할 정도로 양재권의 노후도가 굉장히 높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노후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깨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딱 개발 호재,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재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입지야말로 강남권에서 인근의 개포지구 아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 말씀드릴 이유가 뭐 전혀 없는 이런 곳이다. 이래서 이런 곳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죠. 모아타운을 추진을 해서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를 받았다면 지금은 민간 도심복합개발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복합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 양재동 지역은 아마 2, 3, 4구역, 지금 가층입니다. 이쪽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지역들이 복합개발을 연합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요, 노후도가 굉장히 받쳐주는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반대 동의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나 정비사업을, 대한민국의 정비사업을 하는 곳 중에 반대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죠. 이 정비사업에 반대는 분명히 있지만 입지에 개발 압력이 높은 곳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개발 사업을 꼭 진행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의 바탕은 노후도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기본 요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업성은 뭐 두말할 거 없죠. 사업성이라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정비사업을 해서 늘어나는 일반 분양을 늘려서 일반 분양 개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분양을 어느 정도 비싸게 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사업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게 강남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높고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강남권에 뭐 인근에 지금 개포권이라든가 바로 옆이죠. 개포권에 지금 대규모 단지들의 아파트 가격 시세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요, 소액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강남권의 몇 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이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그 중에서 변화가 지금 생기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또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